가일펌 스타일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일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쪽은 이렇게 넘기면서 한쪽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는 그런 세련된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촬영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선생님이 궁금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남성분들은 머리가 대부분 이렇게 뜨기 때문에 아이롱 펌으로 이제 펌 디자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가일 펌에 맞는 그런 커트 기장이 중요하겠습니다. 브렛나루 있는 스타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튀어나온 부분 머리를 먼저 이렇게 가위로 디자인합니다. 일단 가위로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데 머리는 신속하게 하고, 필요 없는 데 머리는 과감하게. 머리를 자를 때 항상 중요 포인트가 머리에 따라서 다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 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이쪽은 넘어가는 라인이라서 이쪽은 제가 길이감은 좀 많이 자를 거예요. 일단은 좀 가벼운 스타일로 하고, 그 다음에 뚜껑 안 지게끔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길이를 어디까지 자를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뭐 슬라이싱 기법이라든가 그런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 포인트 컷으로 들어서 포인트 컷으로, 그리고 뒷포인팅으로 살짝 조금 더 가벼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일 펌으로 펌을 해서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로 만들겠습니다. 원장님은 기준을 어떻게 잡으세요? 그래서 기장을 먼저 정하죠. 기장을 정하고 이 앞머리 기장에 맞춰서 옆머리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길게 오신 분들은 있죠. 네. 장발 고객님이 오셨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기준을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앞머리 기준. 보통 앞머리 기준이 없이 막 투블럭 라인을 자르고 이렇게 보통 하시잖아요. 눈썹 살짝 밑으로 해서 살짝 당기면 안 되겠죠? 당기면 안 되고 살짝 그냥 해서 앞머리 기준을 만들고요. 제가 먼저 윗머리 기장을 먼저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장을 제가 앞머리를 기준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맞춰서 살짝 이렇게, 우리가 슬라이싱 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하기가 편하겠죠. 기준이 없이 막 하면은 길고 짧고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왜냐면 곱슬머리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웨이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가볍게 이렇게 기준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먼저 만들었고요. 층 없이 먼저 앞으로 다 당겨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고요. 앞머리 기준을 만든 거를 지금 들어서 90도 각으로 들어서 가장 긴 부분이랑 맞추는 거예요. 다 위로 당겨서 윗기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 라인은 지금 다 기준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맞춰서 내가 어디까지 머리를 올릴 건지 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한 이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윗머리 여기도 이제 기준이 생겼죠. 그 다음에 밑에는 맞춰서 자르면 되겠습니다. 사실 스타일에 따른 그 포인트만 잘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머리도 자신있게 자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용 한 2, 3년 되신 분들은 이런 포인트를 딱 캐치하시면 가일 펌이든 가르마 펌이든 스타일에 따른
그런 명확한 그 포인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배치를 하시면 머리가 쉬워집니다. 원장님, 그 가일 스타일은 네네. 탑 부분이 스퀘어인 게 기본 스타일인 건가요? 또 여기 납작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담을 통해서 그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럼 스퀘어로 안 가는 두상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혹 가다가 이렇게 템플라인보다도 여기 탑 부분이 조금 유독 들어가신 분들이 또 있어요. 나오지 않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여기가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좀 살리는 게 좋으냐 그런 얘기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항상 보시게 되면 또 미들턴이 약간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게 훨씬 이런 지금 트렌드한 머리에서는 맞아요. 그냥 가볍고. 제가 지금 투블럭을 잘랐는데도 그렇게 뭐 투블럭이다, 뭐 뚜껑졌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요. 네. 그 연결은 이쪽이랑 연결은 살짝 코너만 정리를 합니다. 라인이랑 연결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장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디자인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가 길고 짧음에 따라서 전체적인 길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 안 가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맞춰서 뒷머리 기장도 나오고 앞머리 기장도 모든 게 다 결정이 됩니다. 오히려 균일한 게 더 다운펌을 진행했을 때 예쁘지가 않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랑 연결이 안 나오면 다운펌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슬림하면서 연결이 툭 떨어져야 되는데 투블럭으로 밀었을 경우에는 따로 돌아요. 아마 그런 경험은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따로 넣어. 그래서 다운펌 했는데 이게 이쁜 건가? 안 이뻐. 하고 다음부터는 다운펌을 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투블럭 라인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머리가 훨씬 더 예뻐져요. 자, 이제 파마 들어가면서 파마하는 방법을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펌제를 뿌리만 바르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끝에 지금 자연 kop스도 살짝 있고, 그리고 3개월 전에 펌을 하셨던 머리라 그쪽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살려서 이렇게 왜냐면 가일펌 같은 경우에는 끝에 파마가 그렇게 들어간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살짝 흐름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뿌리만 연화를 봐서 뿌리를 좀 더 방향성만 만드는 겁니다. 강한 웨이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굳이 그렇죠. 추가 손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뿌리 같은 경우는 강한 약이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손상모예요. 저는 항상 뿌리를 디자인할 때 손상모로 해요. 건강모는 웬만해서 건강모는 안 하고 손상모로 디자인합니다. 원장님이 다운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다운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커트입니다. 커트가 이 디자인에 맞는 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운펌을 해야 다운펌의 그 매력이 나와요. 가장 튀어나온 데를 먼저 다운펌은 약액을 덮어를 하고, 그 다음에 브렛나루나 이 부분을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맞추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커트부터 여기는 디자인이 들어가요. 디자인 들어가서 다운펌은 연결이 중요하죠. 연결이 안 된 다운펌은 미워요. 뚜껑 쓰는 거. 네. 여기는 들어갔으니까 안 누르면 이상해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고객님의
두상이나 골격에 따라서 그 바르는 도포량이나 아, 그럼요. 다른 거네요. 네. 그쪽은 이제 두피에 안 닿게 최대한. 네. 바지를 누를 때도 여기는 누르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 누르는 거예요. 밑에만 이런 식으로 좀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센스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오늘 가위법 마스터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마스터 해야죠. 많이 배우시는데 오늘? 영상 또 보러 싶어요. 이따가 또 아이롱 디자인을 할 때 그 포인트를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디자인 펌이잖아요. 네, 여기서 모양을 잡는데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꿀팁 있어요. 가일펌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으로 넘기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네. 넘겼을 때 왜냐면 파마나 우리가 아이롱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끝이 너무 말려버려요. 그래서 그냥 슬림하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저는 이제 뿌리만 살짝 흐름을 주고 끝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겼을 때 그래야 여기가 뭉치지 않아요. 막 그런 경험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넘겼을 때 뭔가 모르게 여기가 뭉쳐. 네. 네. 뿌리에서 방향을 잡아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이제 뿌리만 이제 시컬이 들어가는 거죠. 살짝 방향성만. 그래서 여기는 디자인 다 끝났고요. 뿌리를 약간 살릴게요. 약간 아이롱 16mm로 해서 네. 뿌리 잡고 그루브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살짝 줄 살려서 텐션 하나 둘 그 다음에 아이롱을 내 반대 방향으로 하면서 밀면서 살짝 끝은 그냥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머리가 컬이 잘 나오는 머리인지 안 나오는 머리인지 또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거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머리 두께감이라던가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 곱슬이라던가 이렇게 뿌리서 살짝 클 좀 넣어줄 거예요. 볼륨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각도를 들어서 열을 날리고 잡고 하나 둘 등 4분의 1 하나 둘 사이드랑 백은 디자인이 아예 다르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백은 이제 볼륨을 많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이롱으로 좀 뜸을 주면서 와인딩을 합니다. 한 2단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륨 매직기 이렇게 미니로 작게 나온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살짝씩 미니로 디자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예뻐요. 훨씬 더 작업자도 좀 하기 편하죠. 앞부분도 볼륨을 뿌리 쪽만 볼륨 살짝 살리겠습니다. 아이롱으로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열펌을 할 때 어느 정도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수분이 남아있을 때 치직거리는 소리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칙하고 소리 나는 경우에는 좀 수분이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수분이 많게 해야 되는 머리는 아주 연모 빼고는 이렇게 수분을 좀 많이 날려야죠.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스타일 위주로 볼륨이나
다운이나 이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을 많이 줘서 컬을 그렇게 S 컬, SS 컬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스타일적으로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하는 게 더 좋겠죠. 지금 볼륨이 많이 살아야 되는 곳이 아이롱이 들어가고 자연스러운 곳이 볼륨 매직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볼륨 매직기를 잘 사용하게 되시면 아이롱은 그냥 쉽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롱을 사용하는 것보다 얘를 잘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볼륨 매직 같은 경우에는 뿌리 가까이에 가서 이렇게 하나 둘 뿌리를 세우고 내리고 그 다음에 다운하고 이런 게 되게 편해요.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륨을 잡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얘라고 가지고 살짝 하나 둘 아이롱 한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더 높은 온도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볼륨감도 잘 살고 머릿결도 훨씬 더 부드러워요. 크림 중화로 진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화할 때도 이 모양을 고정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롱 디자인이 다 끝났고요. 이제 중화를 하고 샴푸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중화가 무거워서 볼륨 살려놓은 게 죽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아이롱 폼에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저는 안 합니다. 잘 살려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그렇죠. 죽지 않는다. 예. 넘어가는 부분은 뒤로, 넘어가는 부분은 죽어야 되는 부분은 또 주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말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모양 그대로 말리면 그래서 예, 파마 한 머리라 그냥 방향성이 다 잡힌 머리라서 그냥 막 말리시면 되죠. 넘어가는 부분은 살짝 넘기면서 말리고 살짝 이런 부분은 살짝 내리면서 앞으로 가요. 이제 폼은 지금 다 끝났고요. 다 끝나고 이제 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마만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말린 상태잖아요. 되게 부드럽지 않나요? 머리가? 네. 집에서 손질하시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러죠.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좀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일펌 같은 경우는 이제 앞머리가 무거운 것보다 좀 가벼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좀 더 머리가 엣지 있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잔머리가 생기면 좀 지저분하지 않나요? 여기 이제 넘어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잔머리를 만들어서 이 M자 부분을 가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다 길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잔머리처럼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길고 짧음이 있어야 머리가 더 자연스러워, 넘겼을 때. 딱 맞춰서 자르는
아, 그렇죠. 예. 길고 짧고. 대신에 너무 무거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약간 꺾고 넘어갈게요. 아까 백에 아이롱 2단 많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가요? 마지막으로 쿨링 에센스 같은 가벼운 제품을 라인에만 살짝씩 발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존 조금 들어가는 데다가 뭔가 깔끔하고 뭔가 정돈된 그런 표현을 하려고 뭔가 이렇게 라인에 살짝 바르면 관리를 받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텍스처나 이런 결감을 살짝씩 살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살짝씩 디자인을 합니다. 포인트적으로. 네, 그렇죠. 오늘 원장님 덕분에 가일폼 진짜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진짜 예뻐요.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포인트만 이렇게 잘 아셔도 스타일을 디자인하기가 훨씬 더 아마 수월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가일펌은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일펌 디자인을 제가 도와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더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